네, 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앤 리치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5일 수요일에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연준의 태도에 시장이 패닉하며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반대로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이 뭐고 시장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쉽게 이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금리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에는 예금 금리라고 해서 돈을 받지만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금리, 즉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조금 과장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20%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은행에 예금만 해놓아도 매년 나의 자산이 20%씩 불어나는데 굳이 주식 투자를 할 사람이 없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마켓 지수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 샀던 부동산도 주식도 전부 매도해버리고 모두 은행에 가만히 저축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돌지를 않고 은행에 가만히 묶여있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출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액수를 빌릴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부담이 되고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성장주들의 발전이 더뎌지고 유동성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기업의 마진율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금리 인상은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 그리고 대출 심리까지 전부 위축시키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지난달 FOMC 때 이미 다 나온 이야기고 그래서 주가가 이미 단기적인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 회의록에서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양적 긴축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며 시장은 또 한번 격하게 과민 반응을 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 나스닥이 3%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다면 개별 종목은 보나마나겠죠. 구글이 4.5%,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무려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럼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기정사실로 된 올해는 조정장이 될까요? 지금 수익 나신 분들 익절하시고 최근 상승장에 들어와서 물리신 분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크다입니다. 자, 실제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30년간의 S&P 500 지수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의 초록점은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해이고 반대로 빨간 점은 금리를 낮췄던 해입니다. 어떤가요? 오히려 초록색 점이 찍힌 이후에, 즉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빨간 점이 찍히고 나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모순입니다. 왜냐면 제 말에 인과관계가 반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서, 즉 경제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많이 풀렸고 경제가 아주 좋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좋고 시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서 너도 나도 좋은데 가만히 두면 되지 왜 굳이 금리를 올리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금리가 낮아서 너도 나도 대출을 끌어다 쓰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점은 금리를 낮춘 시기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너무 불황이니까 이것을 회복하려고 금리를 낮춘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금리와 S&P 500 그래프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파란색이 S&P 그래프고요. 반대로 1980년도까지 쭉 오르다가 최고점에서 다시 쭉 내려온 게 미국의 금리입니다. 다시 한번 당연한 말 반복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꾸준히 같이 오른 거고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거나 대공황이 왔을 때마다 금리를 낮춰서 다시 경기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198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10년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금리와 주가는 함께 상승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리세션이 있을 때마다 금리를 인하해줬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니 상승장의 시작과 함께 다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1982년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그리고 미국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공황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직도 전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업률이 무려 11%나 달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예외적인 8년을 제외하고 1990년도까지 꾸준히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주가가 오르니 금리는 다시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졌고 시장이 붕괴를 하니까 금리를 다시 낮췄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리를 낮춰서 닷컴 버블이 터진 게 아니죠. 닷컴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고 금리를 낮춘 것입니다. 금리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에서 회복돼서 시장이 좋아지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호황의 선신호로 보고 뒤늦게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주가와 금리는 약 5년간 같이 우상향합니다. 그러다 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또 시장이 붕괴하니 금리를 낮추고 다시 회복하니 금리도 따라 올렸는데 해당 차트는 2014년도에서 잘려서 뒤늦게 따라 올라간 금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 금리 그래프만 다시 보며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안 봐도 뻔했죠. 시장이 충분히 회복하니 주가가 미리 오르고 시작했고 그걸 호황의 선신으로 보고 금리는 이런 식으로 뒤늦게 따라 올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전후 상황도 아니고 실업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어서 못 뽑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은 폭등하였고 어느 때보다 호황이었습니다. 이제 패드에서도 시장이 확실히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역사가 맞다면 이제 본격적인 호황장의 시작이고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이어나가서 적어도 몇 년간은 주가와 금리가 꾸준히 함께 우상향할 것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때,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요. 당연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폭락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시장은 너무나도 과민 반응을 한다고요. 얼마 전에 미국 부채 한도 건 관련해서 그 전에 중국 헝다그룹 파산 관련해서도 시장이 일제히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인지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번 연준 회의록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무수히 많은 노이즈가 있고 기사가 나더라도 잊혀지고 기억도 안 날 단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어떤 주식이든 절대 물량 털리지 마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 소량씩만 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 모두 영앤리치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 멘탈과 투자 마인드 세팅 한번 다시 해드리고 싶었고요. 바로 버진 갤럭틱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또한 지수 따라 또 한 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소형 성장주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악재 없이 하루에도 8%가 넘게 빠진 버진의 주가를 보고 있자니 춤의 찬스라는 걸 알면서도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공매도 물량 때문입니다. 지금 버진 갤럭틱은 무려 20%에 가까운 주식이 공매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주당 60불인 버진의 주식을 10개 빌려다가 팔고 지금 주당 12불에서 다시 10개를 사서 갚으면 저는 주당 46불의 이득을 보는 거겠죠. 이렇게 기관들은 해당 종목을 공매도 쳐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장 분위기에 공매도가 더해지며 하방 모멘텀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역시 좋지 않은 장 분위기에서 오히려 5%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유는 자회사인 버진오빗의 상장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상장은 지난달에 이미 했지만 금요일 공식적으로 나스닥 벨 세레모니를 했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오빌 로켓을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를 했는데요. 사실 버진 갤럭틱의 재무제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벤트성 상승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에 추가 상승을 하던 다시 하락을 하던 버진이 상업화가 될 때까지는 그저 고마운 물량 매집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대한 자본이 우주산업 섹터에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 가장 성장할 산업 섹터가 우주산업입니다. 올해 버진이 드디어 민간 우주여행의 상업화를 하는 해이고 나사와 FAA에서도 우주여행이 정말 많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다양한 펀딩을 통해 우주 섹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주 국제정거장인 ISS도 없애버리고 민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의 오리온스판, 미국의 오비럴 리프, 그리고 민간 기업 주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텐궁 2호까지 여러 나라에서 너도 나도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호텔까지 합쳐지면 앞으로 우주 유동 인구와 인프라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루 오리진과 시에라 스페이스 외에 여러 기업들이 협력하여 주도하고 있는 민간 우주 정거장 오비럴 리프는 미래 10년 안에 건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펀딩을 해주고 있고 완공 시 상업, 리서치, 관광 등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우주 정거장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너도 나도 우주 정거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수요가 굉장히 많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우주에서 제품을 만들고자 하고 대학 리서치팀은 무중력 상태에서 실험하길 원하며 국가들은 자국민을 우주로 올려보내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우주에서 제품을 만들면 뭐가 좋은지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광케이블인데요.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보다 무중력인 우주에서 만들면 결정이 훨씬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표면도 매끄러워 최대 100배의 출력과 스피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광케이블 하나만 하더라도 다양한 의료기기에서 사용이 되고 가정에서의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은 물론이고 슈퍼컴퓨터의 밴드위드와 수행 능력도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겠죠. 무중력에서의 다양한 리서치도 수요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버진 갤럭틱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달로, 화성으로 단기 실험 목적이든 장기적 이주든 식물을 재배해야 인류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과 무중력 등의 우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들로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자산이 우주산업에 투입되고 있고 이걸 남들보다 미리 깨우쳐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에 걸쳐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됐던 CES 연례 행사에 시에라 스페이스가 우주 비행선 드림 체이서를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우주 여행을 하는 기업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착륙 모델은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의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상에서 수직 로켓 발사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통적인 로켓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또 내려올 때는 캡슐이 아닌 조종사가 직접 비행하는 우주 비행선을 타고 내려온다는 점에서 버진 갤럭틱의 장점도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로켓 앞부분에 비행선이 탑재되고요.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 캡슐이 분리되며 안에 있던 우주선이 나와서 자체 추진력으로 더 멀리 비행해서 날아갑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정거장까지 여러 카고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고 지금 블루 오리진과 공동 추진 중인 민간 우주 정거장인 오비럴 리프가 완공이 되면 카고가 아닌 관광객들을 정거장까지 실어 나르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치만 먼 미래의 이야기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 저는 우주 여행 섹터에서는 버진 갤럭틱이 선두주자라고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스페이스포트가 건설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투자를 할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은 흑백이었고 이런 핸드폰으로 구글링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먼 미래 이야기였고 사람들은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실제로 위기도 많이 왔었고요. 이제 우주여행의 대중화가 반드시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혹은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미국을 간다는 거,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는 부유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어떻죠? 웬만한 중상층, 즉 보통 사람들도 부담 없이 비행기 탈 수 있고 그냥 교통수단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에어포트만 있었지 스페이스포트라는 단어 자체가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들어봤을 단어인데 벌써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스페이스포트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주여행이 꽤나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편화가 되는 날 해당 섹터의 선두주자인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상장기업인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한 번만 반등이 나와주면 정고점까지는 금방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요.
많은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공매도를 했는데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사야만 하는데요. 이때 매수세를 더 강하게 만들며 주가가 폭등하게 만듭니다. 잘 아시는 게임스탑, AMC도 아무런 펀더멘털 없이 숏 스퀴즈 하나만으로 그렇게 폭등을 한 것이고, 테슬라도 사실 19년도 엄청난 폭등을 했을 때 숏 스퀴즈도 한몫했습니다. 글로벌 스페이스포트 얼라이언스에서 작년 6월에 작성한 디벨롭먼트 플랜인데요. 자, 첫 장에 바로 버진 갤럭틱 스페이스포트가 보이고요. 보시는 그래프는 199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로켓 발사 횟수입니다. 버진 갤럭틱,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모두 이때쯤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전은 사실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한동안 과도기를 거치며 잠잠했다가 이때부터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진정한 뉴 스페이스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우주 시대로 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시점에 이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스페이스포트,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우주 공항들이 전부 최근 10년에 건설되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보시면 오비탈보다 서브오비탈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시에라 스페이스의 드림 체이서가 보이네요. 네,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도 보이고요. 이게 총 44페이지짜리인데 저는 다 읽어보았지만 영상에 다 담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느낀 점은 정말 앞으로는 우주산업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과, 요즘 메타버스다, NFT다 해서 그냥 NFT만 갖다 붙이면 코인 하나만 만들면 수십 프로에서 많게는 수백 프로의 주가가 뛰곤 하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도 지금으로서는 마케팅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보고요. 정말 미래를 주도할 사업은 우주라고 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시장의 흐름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데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종이 한 장의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들 아시는 하이먼스키 차트범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산업이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리차드 브랜슨이 우주로 간다고 했을 때 잠깐 언론 보도가 증가한 적은 있습니다만 한순간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열정, 탐욕, 환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루 만에 폭락을 했는데요. 아직 민간 우주여행과 초음속 비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1차 현금화의 시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60불의 전고점. 지금 당장은 폭등했던 것 같고 다시 안 올 고점 같지만 60불조차도 정말 다시 못 볼 발바닥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날이 올 건데요. 보시는 건 테슬라 그래프입니다. 무려 6년간 박스권 행보를 했고요. 심지어 단기 고점이었던 300불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18년도 테슬라 파산 소식과 함께 주가가 다시 100불대로 떨어지며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요.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한 버진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입니다. 하지만 버진 갤럭틱은 상장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로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 프로의 수익을 벌고 계시는데요. 물론 아주 좋은 수익률이지만 정작 테슬라 2000, 3000% 수익률을 벌어 퇴사한 사람들은 전부 반토막을 경험하고 테슬라가 알려지기 전부터 꾸준히 몇 년간 장투한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30대에 몇백억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18년도 이전부터 투자해서 고점에서 안 팔고 오히려 버블이 터지고 나서도 이후 10년간 꾸준히 줍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냥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 좀 벌려고 했으면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수익에 만족하고 SPY, QQQ 등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우량 성장주에 올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6년 전부터 투자했던 테슬라의 주식을 오히려 팔아가며 버진 갤럭틱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14년도부터 5년간 반토막이 난 테슬라 주가, 닷컴 버블 이후 무려 마이너스 98%를 찍은 아마존 주가,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마이너스 75%를 기록한 적이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8년간 꾸준히 급락하며 마이너스 98%를 찍은 마이크론. 그치만 모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박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 수십 개도 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치만 앞서 언급한 4개 기업은 시총이 작게는 100빌리언에서 많게는 1.6 트릴리언이 넘어가는 초우량주들입니다. 소위 말해 세력들이 주가 조작으로 띄우는 작전주가 아니라 매우 타당하게 오른 기업입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모두 피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다수 사람들은 대박이 나고 나서 한번 뜨고 나서 그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점에서 사고 싶어지고 저점에서 팔아버리고 싶을 수가 없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치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의 성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17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아직 경제적 자유는 이루지 못했지만 일단 퇴사를 했고요. 한국 가서도 열일간의 격리도 해야 되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다음 달 2월 초에나 영상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퇴사는 했지만 전직 유튜버가 될 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그대로 매주 일요일에 한 편씩 업로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열정페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중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익도 되지 않는데 굳이 제 시간, 에너지 써가며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기다리고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